네, 어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주요하게 쟁점이 됐던 이슈는 역시 박현수 서울청장 내정자에 대한 초고속 승진, 그리고 이분이 내란에 어느 정도나 관여했는지 이 행적을 추적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입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의 첫 출연이십니다. 저희가 첫 출연하신 분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저희 저 까만 카메라 보시고 네.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그 구독자, 뭐라 그러죠? 시청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아니, 구독 아직 안 하셨어요? 구독도 하고 열심히 예, 그럼 봤습니다. 구독자, 예. 맨날 임미애 의원 출연하시는 거, 다른 의원들 출연하시는 거 맨날 부럽게만 송재봉 의원 출연하시는 거 보기만 하고요. 예. 나는 언제쯤 여기 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자주 오십시오. 예, 자주 모셔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어제 의원님께서 굉장히 오래전 다 잊고 있었던 이슈를 꺼내셨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 박현수라는 사람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어요. 사실 박현수 경찰국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란이 발생하고 나서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행적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쭉 의원님께서 추적을 하신 건데요. 일단 서울경찰청 뉴미디어 홍보계장 시절에 있었던 질의 관련해서 먼저 어제 의원님 행안위 장면 함께 보시고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찰이 경정을 직위하게 하고 감찰 조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사건 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아시죠?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네, 본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행위가? 그 당시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설명해 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 서울청의 뉴미디어 홍보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입니다. 네. 그 당일 이 사건이 있었던 당일 제가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지급을 받습니다. 그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지급을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과 함께 이것을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에서 버튼 조작 실수로 이런 리트윗이 되게 된 것이고. 직무대리님. 네. 지금 이 내용은 당시에 이거 찾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었어요. 여기에 경찰 조직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지금 훼손하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이 트윗을 작성한 게 아니고요. 이미 직무대리는 공직자로서의 그 원칙을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전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고속 승진하신 거예요? 의원님, 그 당시에 제가 버튼 조작 실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요 앞으로도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만 직무대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버튼 조작 실수로 저런 트위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박현수 직무대리가 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미 경장 시절 때부터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보이는 정치적 편향 정도를 유추해 보기 위해선 과거의 행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도에 있었어요? 2012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예.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출마를 하니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던 때였어요. 시절이에요. 예. 근데 그 이정희 대표가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트윗이 올라온 거죠. 어떤 좌충우돌식 정치적 패착에 대한 귀결로 보인다라는 어떤 언론 기사를 그러니까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고 싶었던 이런 그러니까 이런 그 이정희 당시 대표를 좀 모함하려고 하는 기사에 대해서 기사에 대해서 이걸 리트윗을 한 거예요. 근데 이래서 이분이 직위 해제를 당하는 해당 어쨌든 감찰 조사를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경찰에서 그 조사를 해서 감찰을 한 거죠. 감찰을 해서 이것은 경찰로서 부적절하다. 네,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위반했다고 해서 했는데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빠져나갑니다. 지금 방송에서 보신 대로 버튼을 잘못 눌렀다. 근데 트윗이 오면 그게
버튼을 잘못 눌러서 날아가나요? 그러니까요. 뭔가 해야지 날아가지 아니 않나요? 트윗은 해본 네. 사람들은 다 알죠. 지금 X입니다. X. 옛날에는 트위터였고 지금은 X인데 네. 그거를 버튼이 뭐가 있어요? 버튼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그 소위 정치적 우파들이라고 표현하는 자기가 정치적 선택을 한 그런 곳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많이 했다고 보고요. 당시에 이분이 그 경찰청의 홍보 담당관실 뉴미디어 홍보계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결국은 경찰청의 홍보 담당관실 뉴미디어 홍보계장이 예. 그런 식의 정책 편향을 가지고 예.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공무원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정치적 중립인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런 거 막 리트윗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고 요건 하나만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네. 감찰해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요게 대표적으로 지적이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변명을 해서 당시에도 살아남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저에게 이제 이 제보만 했겠어요. 예. 많은 제보들이 있었는데 네. 경찰청 내부에서 이 그 박현수 직무대리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던 그러니까 특정하게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네. 이런 사람을 지금 경찰청은 크게 보면 그 경찰청장이 제일 높죠. 네. 그다음에 서울경찰청, 예. 그다음에 그 지금 이제 수사하고 있는 네. 게 국수본. 북수본. 예, 이 체제로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장이 없어요. 그렇죠. 구속돼 있습니다. 조지호 근데 청장. 예, 그런데 이 그 박현수가 서울경찰청 직무대행을 한다? 네. 그건 사실상의 넘버원이에요. 경찰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서 예. 이 직무대행이 됐다는 이런 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김건희 그 인사 아니냐.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그 판을 짜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원모 그 그러니까 공직기강 어떤 비서관 판을 짜는 사람이 이원모라고 보는 건가요? 경찰에 박현수만이 아니라 아, 서울경찰청에 지금 다 몰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예. 그다음에 뭐 국무조정실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지금 경찰들을 이쪽으로 몰아놓고 아, 있는 중입니다. 이따가 그러니까- 이제 방송 중에 계속 네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박현수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에 예. 대한 궁금증이 예. 이제 계속 있었던 거고 예. 어저께 행안위에서 집중적 질문이 그 내용이었어요. 왜 이런 식의 인사를 지금 했느냐? 인사의 최종 책임자는 어쨌든 이호영 현재 그 경찰청 직대. 직무대행인데 예. 이호영과 그다음에 행안부 직무대행이 예. 둘이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행안부 장관. 예. 그래서 계속 자기들이 뭐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추천을 한 건지에 대해서는 일체 항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추천을 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예. 그 누군가는 추천을 했을 거고 그리고 추천하는 거 근데 해필이면 또 지금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예, 네. 그 지금 윤석열의 옥중 인사 아니냐라는 게 언론의 보편적인 시각인데요. 예, 그 윤석열은 이제 뭐 탄핵이 될 거라는 이제 얘기가 많아지면서 사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현재 상황에서 수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네 군데 네 곳이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손 못 대고 있는 예. 네 곳. 첫 번째는 검찰. 내란의 성역이라는 거죠. 예, 내란의 성역 네 곳이 예. 있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그 중에 검찰? 하나가 검찰.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뭐라 그래요? 경호처. 경호처 경호처의 수사를 경찰이 하려고만 하면 맡고 있죠. 계속 맡고 있는데 예. 검찰에서 계속 예. 못하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김건희 명태균 라인과 관련돼서 이번에 그 창원지검에서 중간 조사 발표했지만 완전히 껍데기만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쪽을 또 이쪽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예. 마지막으로 국회 네. 예, 지금 여당에 대해서 전 손도 못 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당의 내란에 대한 선전선동은 도를 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는커녕 아예 그쪽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4대 성역이 있다. 네네. 이 4대 성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 이번에 경찰 인사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 판을 짜고 있고 이 판을 짜고 있는 핵심 주체는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의심이 되고 네. 그리고 이원모 비서관은 워낙 김건희 씨하고 뭐 막역한 걸로 그 부인하고도 1호기를 탄 거 아닙니까? 이 부인이 네. 이원모 씨의 부인이 그걸로 상당히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실제로 인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의원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좀 어제 이제 발언 중에 네. 김건희 인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분이 굉장히 초고속 승진을 하는데요. 관련해서도 어제 이광희 의원님께서 국회 행안위 현장에서 따져묻는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더 승진이죠. 경찰 조직 내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리는 혹은 수십 년을 기다리는 동안 직무대리는 1년 6개월 만에 고속 승진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겁니까? 본인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중립을 함부로 훼손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만의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겁니까?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본인만의 능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인사에 관련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승진 코스는요. 결국 경찰을 정치 권력에 예속시키는 문제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 지금 세간에 돌고 있는 김건희 인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인사 맞아요? 본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표정이 당황하셨죠? 많이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훅 밀고. 네. 예. 어떻게 말해야 되지? 예, 표정이 확 읽히네요. 네. 예. 아 근데 어떻게 알았지?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2022년 2022년 대통령실을 총경으로 파견해요. 2022년 예, 총경의 자리입니다. 총경. 총경이 가는 자리입니다. 총경이 이제 통상 경찰서장 네네 그쪽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여기에서 승진을 해요. 그런데 승진을 하고 나서도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총경이 가야 될 자리를 네. 대통령실에서 바꿔서 치안감독이 그 자리를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특혜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이쁨을 많이 받은 분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치안 정감 내정까지 오는데 1년 6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치안 정감이. 다른 분들은 일반적으로 총경에서 치안 정감까지 오는데 10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 걸 1년 6개월 만에 고속 승진을 해서 올라옵니다. 와. 그래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예. 말을 못해요. 근데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었던 거죠, 뭔가. 그렇죠. 뭔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뭔가 든든한 뒷배가 있지 않는 한 남들은 다 10년에서 15년 정말 그냥 고생해서 특히 이제 공직자들은 승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사가 만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10년, 15년 걸리는 일을 이 사람은 1년 6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을 하는데 당신 그 이유가 뭐냐 어버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경에서 치안 정감까지 올라가는데 다른 분들 같으면 정상적인 속도로 보면 10에서 15년이 걸릴 거를 1년 6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을 하는 이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승진을 하게 돼 심지어는 총경이 가는 자리에 바꿔서도 그 자리를 총경에서 승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승진한 자리로 바꿔서까지 계속
그 대통령실에 두려고 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뭔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예. 그거를 유추해서 봤을 때 이분은 2012년도에 이미 그런 이제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띠고 네. 계속 그쪽 계통에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나 혹은 윤석열이 예. 좋아하는 네. 그런 이제 포지셔닝을 계속 취하고 있었던 네. 거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라인은 최근에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일종의 이제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뭐 이런 정치권의 주요 정치인들과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본인의 어떤 출세를 위한 뭐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제보나 근거나 단서 이런 것도 좀 있으십니까? 그 이제 구체적으로 말은 굉장히 많고요. 내부가 부글부글해요. 경찰 내부가 경찰 내부에서 저에게도 그렇겠죠. 뭐 여러 가지 예. 이 사람은 절대 되면 안 된다. 이 사람이 되면 이 분명히 그 편향된 정치 편향적인 어떤 것을 행동을 할 거다. 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네. 우려는 굉장히 많은데 경찰 이제 내부에서. 네네네. 그럼 경찰 내부에서 박현수 그 내정자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저께 행안위는 박현수를 위한 박현수만의 박현수의 상임이었다. 네네네. 그래서 저만 뭐 이런 제보가 있을 줄 알았더니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제 아주 행안위가 불만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내란 국면에 굉장히 여러 사람과 통화를 하는데 뭔가 이제 거간 조정을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실제로 그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어머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 좀 주시긴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것도 뭐, 녹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관련된 내용을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건은 또 있습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당일 날이죠.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이었던 박현수 직무대리는 조지호 경찰과 두 차례 통화합니다. 10시 31분 비상계엄이 터지고 10시 31분 당시에 15초와 42초에 걸쳐서 이때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셨죠? 조지호 청장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보고 내란 계엄 사실을 알고 있냐는 사실과 행안부 상황을 문의한 바 있습니다. 내란을 조지호 청장이 내란을 진두지휘하신 사람이 내란이 일어난 거 아니냐고 전화를 했다는 것만을 누가 어느 국민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여쭤보신 겁니다. 제가 아니 계엄 사실을 내란이 알고 터졌냐고 있냐는 것을 여쭤보신 여쭤보셨어요? 겁니다. 내란을 알고 계시냐고? 박현수 직무대리와 관계가 있는 분들이 다 본인과 통화를 해요. 이거를 내란의 중심에 있었다, 내란에 참여했었다고 볼 개연성이 없습니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일체 그리고 내란을 반대한 바가 언론에는 없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과 통화한 이유가 단순한 안보 확인이었다고 발언을 한 사실도 있어요. 이 시간에 한 그렇게- 시쯤에 내란이 그렇게 진술한 바 터졌는데 없습니다. 지금 종합을 해보면 박현수 경찰국장이 당시에 경비국장 임정주하고 12월 3일 23시 10분 그리고 12월 3일 23시 35분 그리고 영등포 서장 강상문하고도 12월 4일 00시 41분 그다음에 조지호 청장하고 무려 3차례 그리고 이상민 장관하고도 그 다음에 계엄 해제가 된 다음입니다. 12월 4일 01시 16분에 2분 12초간 통화를 해요. 안부 전화했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이 어떻냐는 상황에 전화를 받기도 하고 전화를 걸기도 자기가 하고. 걸기도 하고 예. 이런 상황을 했는데요. 예. 생각을 해보면 밤 10시 30분이면은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렇습니다. 나자마자 그 전에 이미 3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통령을 서울청장과 함께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만나고 나서 계엄이 터지고 태워지자마자 가장 먼저 조지호 청장이 이런저런 조건들을 만들고 나서 인력 경력 배치하고 뭐 이러고 나서 전화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박현수예요. 네. 그리고 2번이나 전화를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도 계속 내역을 안 주고 있어요. 통화 내용을.
그리고 나서 네. 근데 그 즈음이 언제냐면 수도방위 사령관이 계엄군 출동 알리고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그 김봉수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경력 배치를 보고한 직후의 시점이에요. 이때가 김봉식이 예, 예. 국회 보고하고 직전. 예, 그때 요때가 그 조지호한테 보고를 하고 난 직전에 예. 조지호가 전화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도 무슨 보고를 받기 위해서 혹은 보고를 하기 위해서 뭔가 전달자 역할을 했다. 아니 그래서 예. 그랬고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하고도 새벽 1시 예. 전후에서 했고 조지호 경찰청장하고는 몇 번 더 합니다. 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그때까지 대통령의 전화를 6차례 정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 빨리 잡아라, 네. 잡아들여라 이 전화를 6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예. 네, 그 상황에서 국회 봉쇄를 맡고 있었던 건 영등포 경찰서장이거든요. 네. 영등포 경찰서장과도 계속 통화를 합니다. 이 상태면은 내란의 중심에 있었고 하는 역할을 가만히 제가 유추를 해보면 네. 이거는 행안부 장관의 상황실장 역할을 한 거가 아니겠느냐. 예. 경찰국장으로서 예, 지금 가만히 보면 그래서 경찰국을 결국은 이렇게 이용하려고 그렇게 경찰국을 만드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난리를 쳐서 경찰국을 신설한 이유가 예. 여기에 있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이래야지 뭐가 악귀가 맞는다. 예, 악귀가 맞는 예.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경찰청에 그러니까 경찰국에서 네.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상황실장 역할을 하면서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계속 전달을 하는 이런 역할을 상황실 역할을 한 거고 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금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거다. 이분도 구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상민 장관 구속시켜야 된다. 예,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예. 박현수를 둘러싼 이런 일련의 그 당시에 12시 30분부터 1시 전후 네. 관계에 있었던 예. 개헌 해제 시까지 있었던 박현수의 그 역할이 네. 결국은 이상민의 역할을 대행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제가 뭐 이해가 안 갈. 네. 그러면 이 박현수에 대해서도 경찰 국수본이 됐든 검찰 특수본이 됐든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반드시 불러서 수사를 좀 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내란의 중심이었던 경찰청 경비 과장에 대해서 승진을 시켜서 여기를 서울 경찰청장으로 가게 한다?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서울청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서울청은 네. 서울 경찰청장이 있고 공안차장, 수사차장, 생활안전차장 이렇게 4명이 피라미드 구조로 네. 장악을 하고 있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장의 2인자입니다. 경찰청의 2인자예요. 네네. 근데 그 2인자를 박현수를 경찰청장을 시켜놓고 그 조정래 100일 경비단 이분이 파티할 때 사람 보낸 사람이에요. 그 저기 선상 유명한- 파티? 아니 저기 윤석열 생일 파티에 생일 파티. 예, 거기서 뭐 이렇게 예. 노래 부르고 했는데 예. 사람을 보낸 경찰력을 동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네네. 당사자예요. 이 조정래가 그 백일단장이 네, 예. 이 조정래가 공안차장으로 지금 들어왔고요. 경찰에 네, 그 다음에 생활안전차장으로는 국무조정실 파견돼 있던 박종섭을 예. 차장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 양반은 전에 왜 대통령이 경찰에 뭐 인사범복한다고 황당해서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해서 사건 터진 적이 있었죠. 네. 그 담당자예요. 어. 근데 그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래서 이거 보훈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이 박종섭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종의 윤석열 팀의 핵심들 경찰 쪽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핵심들을 전부 이쪽에 모아놓은 거예요. 경찰에 지금 새롭게 인사를 하면서 네네. 뭐 총경 인사까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서울청장을 네네. 비롯해서 네. 인사를 쭉 해서 윤석열 사단을 경찰 안으로 모으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의심을 예. 계속 하는 거고 예. 계속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윤사단을 경찰로 싹 다 모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저는 내란 수사는 경찰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계속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 경호처 네. 경호처의 수사 계속 못하게 하고 막고 있는데 서울청에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여진다면 계속 수사를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의구심이 계속 든다는 지금 거고. 그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예. 구속영장 계속 청구하고 하는 것은 경찰 국수본 아닌가요? 지금 이제 국수본인데 이 사람들로 서울청이 바뀌어가면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수본은 경찰청과 서울청으로는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내부에서는 3인자 그러니까 세 번째 아니냐 네, 네. 이런 이제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여기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우려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알박기 인사다. 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 그럼 그동안 대통령을 모셨던 제대로 했었던 그 김건희의 핵심들이 어느 요직에 가 있는 거를 지금 편제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김건희 라인을 다시 또 편제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뭐 박선원 의원이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는데 네. 대통령실에 있던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뭐 한 과반수 뭐 정도가 뭐 다시 돌아와서 무슨 대선 준비를 한다더라. 뭐 이런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말고 경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 알박기다. 네네. 이런 거고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엔 이거 대선 준비 아니야? 대선에 무슨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으나 서울청이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의 권한을 경찰에 사실상의 권한을 다 갖게 되면 아니 근데 그 경찰에 상당한 정보 형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보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계속한 겁니다. 이거 대선 때 역할 당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알박기 인사 아니야?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고 네. 그래서 지금 그 경찰 내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수사 방해를 의도치 않게든 혹은 의도할 것으로도 네, 보인다는 네. 의구심이 계속 든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는 그렇군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우종수 국수본부장 임기가 3월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상당한 의지가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일종의 이제 그 윤석열 사단으로 경찰청의 핵심 간부들이 주요 보직자들이 변경됐을 때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냐. 상당히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민주당이 우려하고 있는 거군요. 민주당이 아니라 제가. 네. 이광희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다. 네. 그 원래 제 그 한 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민주당이 우려할지는 모르겠으나 아직은.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우려를 좀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 그 어저께 좀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국회 행안위에서 상당히 많은 그 정보와 자료들이 제보를 그것도 뭐 다른 데도 아니고 경찰 내부에서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근데 이미 임명됐기 때문에 뭐 보직 변경을 하거나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이제 스스로 그만둘 의향은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봤었는데요. 네. 스스로 그만두겠어요. 안 그만두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이제 행안위에서의 역할들이 우정수 국수본부장도 사실은 경찰 3인방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내란에 가담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구심을 처음엔 그 의구심을 뒀잖아요. 근데 그날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지고 12월 4일 날 1시에 해제가 되고 그 급박했던 시기에 12월 5일 날 저희들이 행안위를 열거든요. 네. 그날 내란에 대한 수사 권한은 국수본부장에게 있다면서 국회의 민주당이 국수본부장을 왕창 밀어드립니다. 네. 우정수 본부장이 그에 화답을 하면서 제대로 된 내란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까지 해왔고 실제로 잘 해오셨어요. 그리고 뭐 체포까지 이렇게 해오고 이런 이제 일을 좀 잘해오셨다고 보는데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현재 그 경찰들을 소위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박기를 해서 들어가면 또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출연한 그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박현수 내정자가 나 2달짜리 파리 목숨인데 굳이 왜 날 여기 쓰려고 했냐라는 얘기도 들리더라.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대선 끝나면 이제 다 인력이 교체될 텐데 2달짜리 파리 목숨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했다는데 혹시 의원님도 관련 내용을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윤건영 의원의 그 정보력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먼저 무슨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나만 이게 좀 터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 준비해서 딱 가면 네, 이미 알고 있어요? 아니 이 이상을 회의하실 때 예,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윤건영 의원은 역시 네. 예,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분답게 많은 내용을 알고 있더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얘기들을 할 것도 같아요. 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조지호 경찰청장이 암투병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는 경찰청장을 시켜준다면 암투병이 문제냐 하면서 경찰청장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 공직자들의 어떤 그런 승진을 위한 노력은 상상을 불허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경찰청에서 그런 의구심과 뭐 이런 거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13만 경찰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몇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온다고 한들 그게 이게 뭐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네. 민주당이 지금 국회 운영을 행안위가 되게 지금 이번 내란 과정에서 보면 행안위가 좀 약간 평가를 좀 잘 받고 있잖아요. 네, 행안위, 그리고, 뭐 국방위, 예, 법사위 그래서, 굉장히 예. 열심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틈만 나면 계속 행안위 회의를 열어서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고 네네. 어떤 시점마다 이렇게 좀 가르마를 타는데 역할을 좀 해왔던 것처럼 네. 여전히 조금만 움직임이라도 수상한 점이라도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네.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번에 그 내란 전국에서 사실은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특히 그 뭐 조국혁신당 이 야당 국회의원들의 활약은 정말 대단하시다. 일 진짜 열심히 하고 제가 증인입니다. 옆에서 보면 진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중학생들 졸업식 장애를 갔는데 네. 옛날에는 뭐 국회의원 네. 누구 오셨습니다. 그럼 뭐 시큰둥 하잖아요. 네네네. 그 중학생들의 엄청난 환호와 오. 인기인 같은.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예. 그 TV를 다 본 거예요. 그럼요. 이번 내란에 예, 예. 대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역할들, 국회의원이 뭐를 그래서 저한테 그 이후에 문자를 몇 개를 받았어요. 자기 정치하고 싶은데 좀 만나달라. 예, 아이고 미래 꿈나무들까지.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안위에서 의원님께서 계속 새로운 정보 발굴하셔서 네. 말씀 주시면 저희가 또 모셔서 네. 또 별도로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